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인플루언스 뉴스에 실린 칼럼 한 편입니다. 제목이 당신의 성공은 선불입니까? 인데 보자마자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쵸. 성공 비법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은데 선불이라는 키워드로 딱 정리해버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선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주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핵심을 꿰뚫는 통찰인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치는 맹점은 없는지. 네, 왜 어떤 사람은 원하는 걸 얻고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한 아주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가설을 검증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이 칼럼이 시작부터 아주 단호합니다. 세상의 성공 비결책이 아무리 많아도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래요. 바로 그에 걸맞은 대가를 먼저 치르는 것. 네. 우리가 보통 선망하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뭐 높은 시험 성적이라던가 엄청난 사업 매출, 아니면 두터운 신뢰 같은 것들요. 근데 이 글은 그 모든 화려한 결과물 이전에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제 내역이 있다고 딱 못을 박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지점이 그 결제 내역이 철저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칼럼에 나온 예시들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죠. 아, 그 학생 이야기요? 네,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 책상 위에는 성적표만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는 포기해버린 수많은 밤이라던가 친구들과의 약속을 거절한 미안함 같은 영수증이 막 쌓여 있다는 거예요. 와, 영수증이라는 비유가?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건 결과지만 그 본질은 이미 지불된 시간과 기회비용의 총합이라는 분석이죠. 듣고 보니 사업도 똑같네요. 수십억 매출을 올린 대표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밤잠을 설치게 한 불안감과 수백 번의 거절에 대한 상처라는 비용이 먼저 지불되었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했다 이걸 넘어서 정신적인 소모나 실패의 경험 자체가 성공을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이었다는 관점인 거죠. 되게 신선하네요. 네, 그리고 이걸 인간관계까지 확장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인품이나 매력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요. 근데 칼럼은 그것 역시 비용을 치른 결과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피하는 책임을 떠안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선택들을 반복적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신뢰나는 자산을 얻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성공, 성과,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상품이고 우리는 그 상품을 들고 있는 사람만 볼 뿐이지 그 사람이 계산대에서 뭘로 계산했는지는 전혀 못 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계산대라는 비유가 이 칼럼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선불이라는 원칙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공평해 보이거든요. 값을 치른 만큼 가져간다. 아주 명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마다 시작점이 다 다른데 모두에게 똑같은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밤을 포기하는 비용은 그냥 잠을 좀 줄이는 거지만 당장 생계를 위해 밤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아예 지불이 불가능한 비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칼럼이 이 부분까지 깊게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죠. 이 선물 모델은 개인의 의지와 선택을 굉장히 강조하는 만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차이 같은 걸 간과할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마치 모두에게 똑같은 운동장을 줬으니 이제부터는 각자 노력하기 나름이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어떤 선수는 최신형 운동화를 신고 있고 어떤 선수는 맨발로 뛰어야 한다면 그 선불의 무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 점은 우리가 이 칼럼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을 인지하고 다시 칼럼을 따라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대목이 나와요. 바로 객가를 치르기도 전에 보상부터 바란다는 거예요. 아, 그 문장이요. 인생의 메커니즘은 철저히 선불제로 운용된다. 네, 마치 식당 벽에 붙어있는 외상사절이라는 문구처럼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차갑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현실적인 진단이죠. 이 선불제 시스템을 우리가 흔히 겪는 일들에 대입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 헬스장에 등록만 해놓고 왜 몸이 안 좋아지지? 라고 생각하는 건 웃음. 제 얘기 같은데요? 물건을 장바구니에만 담아두고 왜 배송이 안 되냐고 묻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칼럼은 학습, 비즈니스, 관계 다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공부는 성적표를 주기 전에 고통스러운 암기의 시간을 요구하고 사업은 수익을 주기 전에 감당하기 힘든 불안을 먼저 요구한다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답답할 때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일까?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이 선불이라는 관점이 그런 막막한 순간들을 견디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게 이 칼럼에 가진 가장 큰 힘이라고 봐요. 막연히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내가 직접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행위로 바꿔주거든요. 아, 어떻게 말이죠? 왜 결과가 안 나오지? 라는 불평 대신에 아, 내가 아직 값을 다 안 치렀구나 라고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안 늘면 난 운이 없나 봐가 아니라 아직 양질의 컨텐츠라는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못했구나. 몇 편 더 결제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목표 달성을 운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인과관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목표를 위한 과정을 고통이나 희생이 아니라 결제라고 생각하는군요. 단어 하나 바꿨는데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바로 그겁니다. 고통은 피하고 싶지만 결제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이 칼럼의 논리대로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죠. 나는 이 목표의 가격표를 확인했나? 그리고 그 값을 치를 준비가 됐나? 라고요. 만약 아직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면 그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할부가 안 끝난 상태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이 선불 모델을 너무 맹신하다 보면 자칫 번아웃에 빠지기 쉬운 함정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 대가를 덜 치러서 그래. 더 하다가 스스로를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죠. 아, 정확합니다. 모든 힘든 과정을 성공을 위한 당연한 비용으로만 여기는 건 어쩌면 지금 내 전략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바로 이 선불 모델의 가장 큰 맹점일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일종의 자판기에 비유한다면 돈을 넣으면 무조건 음료수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돈을 넣었는데도 음료수가 걸려서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즉, 대가를 치르는 행위 자체와 올바른 방향으로 대가를 치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칼럼은 결제의 중요성만 강조할 뿐 어디에 어떻게 결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실 침묵하고 있거든요. 무작정 노력만 하다가 소진되는 걸 막으려면 내가 지금 올바른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있는 건지 계속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칼럼의 메시지는 대가를 치르라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내가 치를 대가를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문제로 이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칼럼에 대가 없이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결과는 단단한 자산이 된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선택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선택이라는 개념이 성공에 대한 통제권을 외부가 아닌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핵심적인 장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잠시 얘기했던 실패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요? 네, 이 칼럼의 논리대로라면 실패라는 대체 뭘까요? 대가를 치르는 걸 중간에 포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가를 다 치렀다고 생각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배송되지 않는 상황일까요?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칼럼의 비유를 따르자면 결제는 완료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안 보내주는 온라인 쇼핑 사기 같은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아니면 그냥 운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요. 네, 있죠. 그렇죠. 이 선불 모델은 개인의 통제력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상 일이 언제나 그렇게 명확한 인과관계로만 돌아가지는 않으니까요. 어쩌면 실패란 내가 지불한 비용이 결과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비용으로만 남아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비용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기만 할까 하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나 교훈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비록 원했던 상품 A는 못 얻었지만 그 상품을 사려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B를 배우게 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비록 결제는 실패했지만 내게는 경험이라는 다른 형태의 자산이 남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실패란 대가를 치르고도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그 어떤 대가도 치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제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장바구니에 담지 못하는 상태. 와,
듣고 보니 이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논의를 다 관통하는 것 같네요. 어떤 문장이죠? 성공은 언제나 당신의 결제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배송을 시작한다. 성공을 온라인 쇼핑에 비유한 게 처음엔 그냥 재치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많은 걸 담고 있네요. 네. 결제를 해야 배송이 시작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인생에서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 주문하고 나면 배송 조회 버튼 계속 누르잖아요. 결제 완료, 상품 준비 중, 배송 시작, 배송 완료 이렇게 단계가 뜨죠.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 아직 상품 준비 중 단계인데 왜 물건이 안 오냐고 조급해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왜 난 성공 못하지? 라고 한탄하는 건 결제도 안 하고 택배 앱만 새로 고침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아주 명쾌한 비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성공은 선불이다. 이 하나의 강력한 명제를 가지고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성공이 막연한 행운이 아니라 원하는 가치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먼저 지불하는 명확한 거래와 같다는 핵심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거래의 공정성,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가격표의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봤고 또 결제 행위 자체에만 매몰될 때 생길 수 있는 번아웃의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모든 고통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게 과연 건강한가 하는 질문이었죠. 마지막으로는 이 선불 모델 안에서 실패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해봤고요. 그렇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비용 지불 과정으로 재해석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께서도 지금 무언가를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나는 지금 성공을 위해 결제 중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마무리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칼럼은 철저히 성공이라는 상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들, 예를 들어 행복이나 사랑, 마음의 평화 같은 가치들도 과연 이 선불의 법칙을 따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의 가격표에는 과연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와. 이 질문을 청취자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